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2차 방정식이라고 하려면 최고차항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a는 반드시 0이 아니다 라는 이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 지난 시간에 여기서 이제 근을 구하는 거 방법을 했었지. 그러니까 기본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에는 근의 공식으로 이제 풀면 되는데, 자, 근의 공식 유도하는 것까지 해봤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럴 때는 a로 양변을 다 나눈 다음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이퀄 0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까지를 이제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 x의 개수에 a분의 b의 절반의 제곱이 더해지고 빼지고 해서 여기다가 a분의 bx에다가 얘 절반의 제곱이면은 플러스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되는데, 얘를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주고 이렇게 해줘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완전 제곱 형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이쪽을 이제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바로 이제 4a 제곱으로 좀 통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곱을 이제 벗기면은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근이 두 개가 나와요. 여기서 2a분의 b를 이제 이항을 시키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은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2a가 되고요.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 분모를 2a로 이제 통분을 해주면은, 자, 두 개 이제 근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또 하나의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한번 더 해봅시다. 우린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근의 합이라고 하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자,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를 이제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할게요. 보통 근을 나타낼 때는 2차 방정식의 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해요. 뭐 내가 AB는 여기 개수가 있으니까 이거 말고 뭐 C와 D라고 하겠다면 그럼 그렇게 해주면 되고, PQ라고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건 내 마음이긴 한데 보통은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문자를 많이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여기 2a분의 플러스 루트 얼마 부분, 2a분의 마이너스 루트 얼마 부분은 더해주면은 싹싹 지워져 버리겠지.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서로 다르니까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이 여기 2a분의 마이너스 b와 2a분의 마이너스 b. 자,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되니까 둘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약분되고 나면은 얘가 이제 a분의 b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근의 합은 a분의 b다,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게 뭐냐? a는 뭐고 b는 뭐냐 하면은 요 2차 방정식의 개수잖아요. a는 2창의 개수가 지금 a인 거고, 그 다음에 b는 1창의 개수인 거지. 그래서 지금 a로 b를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즉 a분의 b에서 이제 부반대로 한 그게 뭐와 똑같냐면은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와 이제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의 합과 또는 알파 베타의 곱은 요 개수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지. 근과 개수 관계.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고 많이 활용이 돼요. 그럼 이제 두 근의 곱도 한번 해볼까? 자리가 얼마 없네. 두 근의 곱이라는 게 얘하고 얘를 곱해주는 거지.
근데 이제 잘 보면은 뭐 분모는 2a, 2a니까 얘하고 얘를 곱하면 분모는 4a 제곱이 될 테고, 분자의 꼴이 지금 합차 공식 꼴이라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자, 마이너스 b와 플러스 루트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준 거. 얘하고 얘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이제 곱하면은, 그러면 이제 합차 공식 꼴이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되네요. 요 앞에 거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은 b 제곱이 되고, 뒤에 거에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제곱하면은 루트가 날아가니까 속에 있는 이제 알맹이가 그대로 나오지.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면서 전개하면은 b 제곱 지워지고, 얘가 이제 4a 제곱분의 플러스 4ac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 약분되고 a도 하나 지워지고 나면 얘는 a분의 c가 남지.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곱했더니 뭐와 같아졌냐면 a분의 c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a분의 c가 뭐냐면은 이 2차 방정식의 계수 중에서 최고창의 계수 a로 상수항 c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게, 이 방정식 이런 게 있어. 5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퀄 0 뭐 이런 게 있는데, 인수분해가기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어렵다거나 잘 안 보여. 그럴 경우에 두 근을 직접적으로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두 근의 합과 이제 곱만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얼마다? 다이와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겠어요? 자, 두 근의 합은 뭐와 같다? a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와 같다. a분의 b가 뭔데요? a가 최고창의 계수 5고 b는 1창의 계수 4,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5분의 4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두 근을 직접적으로 구해서 더해보지 않더라도 근하고 계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방정식만 다 나오면, 계수가 다 나와 있기만 하면은 이제 그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두 근의 곱은 얼마일까? 다효야, 두 근의 곱은 얼마일까요? 두 근의 곱은 어디 있죠? 여기 나와 있네. 두 근의 곱은 a분의 c. a분의 c가 몇 분의 몇이지? 그러면 5분의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게, 이게 지금 그 근과계수 관계의 이제 내용이에요. 뭐 그게 어렵지 않죠? 좀 털어야겠다. 이쪽에다 해야겠다. 자, 그래서 75번의 문제를 한번 봐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퀄 0. 근을 구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되겠나? 2, 1에 1, 1 마이너스 안 되겠네 이거. 인수분해 하기 어렵네요. 그러면은 직접 근을 구하려면 근의 공식에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두 근을 다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라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예준아,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된다?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 그렇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지. 잘했어요. 자, 두 근의 합은 a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건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건데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즉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76번 보면은 2차 방정식 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시오. 요게 이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라는 게 우리 곱셈 공식에서 많이 쓰던 뭐 두 문자의 합과 두 문자의 곱, 특히 변형식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변형식이 그 합과 곱을 이용해서 대부분 이제 풀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상당히 유사하지.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형태도 이제 비슷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알파 베타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기본으로 이제 적어줘요.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알파 베타가 4분의 3 나오네. 두근의 합은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고 두근의 곱은 4분의 3. 그런데 이제 구하라는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라. 자,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변형식이죠, 변형식. 둘이 같으려면은 도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이제 빼줘야 되는 거죠. 요거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나오고 여기 전개하면 플러스 2 알파 베타가 나오니까 같게 만들어주려면 이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줘야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이제 변형식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걸 그대로 쓰고 대입만 해주면 되고 기억이 안 나면 뭐 만들어줘야지 이거를. 그래서 요거 값을 구하라 하면은 이제 대입해 보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제곱을 해주면은 1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4분의 3 마이너스 4를 곱하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되죠. 그러면은 16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48 16분의 48이네. 그러면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16분의 40 마이너스 48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7이 나오겠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6분의 47.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자, 대부분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에요. 그 근과계수 관계를 한 번 더 써야 되는 문제들이 또 있어요. 이제 79번을 한번 봐보면은 자,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왔지. 여기서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퀄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4, 1은 4, 2는 4. 이것도 인수분해는 안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경우는 1분의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최고차의 계수가 1이 되면 좀 파악하기에 좀 편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창의 계수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은 두근의 합이 돼요. 이 최고창의 계수가 1인 경우에는.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고 두근의 곱은 뭐와 같다? 이럴 때는 두근의 곱이 상수항과 똑같아. 왜냐하면 두근의 곱이 a분의 c인데 지금 여기서 a가 1이니까 그냥 c 자체, 즉 상수항 자체가 두근의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는 4. 근데 그 다음에 나온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12 이퀄 0 요거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지금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요거잖아. 앞에 나온 2차 방정식에서 도출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상수 p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그냥 이 방정식의 한 근이야.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파 베타. 얘도 이 방정식의 또 하나의 근인데 그 값이 지금 이제 4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과 4가 지금 이 방정식의 이제 두 근이라는 얘기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p 값을 구하려면은 지금 근과계수 관계에서 얘와 얘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즉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근과계수 관계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b에 해당하니까 1분의 마이너스 p가 된다는 얘기잖아. 두근의 곱까지 가지 않더라도 바로 이제 p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p가 지금 1이니까 따라서 p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나 더 해볼까요? 80번 봐보면은 2차 방정식 2x제곱 자 이번에는 미지수가 끼어 있어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퀄 0의 두근이 a와 1이야. 그리고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이퀄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값은 우선은 요 첫 번째 식에서 a와 b부터 이제 구해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요 방정식에서 a 값, b 값 집어넣으면은 이 두 번째 방정식이 완성이 돼서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에서는, 방정식에서는 두 근이 지금 A하고 1이니까 그러면은 두 근의 합부터 보면은 즉 A 플러스 1, 이게 이제 두 근의 합이지. A 플러스 1이 뭐가 같아지냐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부 반대로 하면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1이 2분의 1이 돼버리니까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두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이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2분의 B잖아. 2분의 B가 얼마가 되는 거다? 이 두 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B는 얼마다? 2 날라가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저기까지 이제 보이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이 방정식이 완성이 되겠어. 두 번째 방정식이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뭐 근을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값을 구하라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변형식 생각해야지. 곱셈 공식이 이렇게 이제 계속 쓰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자, 여기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예분의 예인데 마이너스 예분의 예 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부호 반대로 하면 마이너스고, 1을 2분의 1로 나누면 얼마예요? 2분의 1분의 1? 그러면은 이게 역수가 돼서 이제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2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그래서 4 더하기 4가 되니까 정답은 8.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 인수정리는 정말 이제 중요하고 앞으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게 계속 사용이 돼. 특히 식을 만드는 과정, 방정식을 만드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작성하거나 함수식을 작성할 때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함수식을 작성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요것도 그 방정식을 그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근각계술 관계를 이제 이용해서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좀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자, 만약에 이제 어떤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이런 이제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아직 방정식을 잘 모르겠어. 나중에는 이 방정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잘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조건이 최고창의 계수는 a고, 그 다음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거꾸로 식을 만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야. 최고창의 계수 a고 두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그럼 이때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최고창의 계수 a를 쓴 다음에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면은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이제 쓰고 곱하고 여기다가 0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제 되냐 하면은, 자, 요런 게 이제 인수 논리를 쓰는 건데, 자, 우리 이제 1차 방정식이 있어요. 요런 이제 1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럼 1참수지. 1참수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이 점을 우리는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지? x축을 뚫고 지나는 점, x절편이라고 하잖아요. x절편이라고 많이 하잖아. 근데 이제 앞으로는 x절편의 의미보다는 얘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자, 뭐 얘가 이제 y는 이퀄 ax 플러스 b라고 할까요?
이 방정식과 요 x축의 방정식의 해예요. 해. 그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 ax 플러스 b하고 x축, 이 x축의 방정식이 뭐지? x축의 방정식이 다른 이름이 뭔지 알아요? x축의 다른 이름은 y 콜 0이거든요. 요거 이제 2학년 거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y축 위에서는 모든 이 x축 위에서는 모든 x좌표, y좌표들이 다 0000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x좌표는 뭐 어떤 값이든 다 가질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x 값은 뭐 큰 의미가 없고 y는 항상 0이기 때문에 x좌표를 다른 말로 표현은 y 콜 0이라는 함수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는 이제 상수함수라고 해요. 함수 값이 x와 관계없이 항상 0이라는 거지. 항상 일정한 상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 이퀄 0이라는 이 1차 방정식을 이제 푼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좌변을 하나의 함수로 봐요. y 콜 ax 플러스 b라는 하나의 함수로 봐. 그게 이제 얘잖아. 이 1차 함수잖아. 그리고 이제 우변은 0이야. 근데 이 0은 뭐냐면은 y 콜 0이라는 하나의 또 함수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y 콜 ax 플러스 b라는 요 이제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y 콜 0이라는 그래프, 그게 지금 이제 x축인데, 요 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림처럼 요런 이제 교점이 생기잖아. 그럼 이제 요 교점의, 이 교점은 뭐예요? 교점의 정체는 지금 얘가 이제 교점이 x, y라고 했을 때, 요 x, y라는 점은 y 콜 ax 플러스 b라는 요 식도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y 콜 0이라는 요 식도, 두 개의 제식을 다 만족시키는 값인 거잖아요. 왜냐면 요 그래프 위에도 있고 요 그래프 위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란, 이 점들이 참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직선 도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이제 이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도형을 방정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값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점이 다 이렇게 이제 모여서 쭉 이어지면은, 그럼 이제 직선이 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떤 곡선이나 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교점이라는 거는 이 직선,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공통으로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결국은 뭐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만족시키는 x 값을 구하는 거잖아. y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의 x가 뭐가 같냐 하면은, 그래프상에서 봤을 땐 교점에 뭐가 같다? 이 x가 뭐야? 교점의 x좌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결론이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거는,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로서 이제 파악을 하자면은 그래프의 뭐가 같다?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자, 요런 이제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자,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자, 따라해 봅시다.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한 번만 더.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진짜 이제 너무 중요하고, 웬만한 그래프 문제는 다 이걸로 풀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수학 문제를,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것은 조건을 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건데, 이 식만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 이제 그래프의 힘을 이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분석을 할 때는 그게 이제 뭐를 특히 봐야 된다? 교점의 x좌표가 뭔지를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뭐가 같냐면은 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거나 이제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x좌표가 이제 뭐가 되겠어? 이거 방정식으로 풀면은 ax 플러스 b가 0이 되는 점은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텐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게 요 y가 뭐 x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x절편이라고 생각하고 구하면 뭐가 돼요? x절편은 이제 y가 0일 때 값이잖아. 그러니까 x가 3 나오죠. 여기가 이제 3,0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 x좌표 3이라는 게 뭐와 같냐 하면은, 물론 x절편의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함수 그래프와 y 콜 x-3이라는 1차함수 그래프와 y 콜 0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방정식으로 y 콜 0으로 풀었을 때의 해가 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은, 자, 이 두 개의 방정식, 지금 함수를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x-3 이퀄 0이라는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의 해가 x 이퀄 3이라면은, 자, 요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은 어떤 인수를 가진다는 거예요? 1차식의 인수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인수를 가지는 거다? 지금 x에다가 3을 넣었더니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대입했을 때 이 방정식이 성립이 돼야 되니까, 이퀄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3을 넣어서 0이 되려면은 이 식이 뭐가 돼야 돼? 이 식을 내가 이제 fx라고 하면은 3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잖아요. 뭐 실제로 여기 3 넣으면 딱 0이 되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3을 넣었을 때 0이 된다. 그거를 내가 x자리에다 3을 넣어서 f3이 0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떤 인수를 가진다는 거다? 이 얘기가 뭐예요? 이게 인수정리잖아. f3이 0이 되면은 어떤 인수를 가지는 거다? x-3이라는 인수를 가지는 거다. 이게 이제 인수정리인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얘를 이제 fx라는 함수라고 봤을 때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즉 y 콜 0, x축과 이제 교점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은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데, 지금 3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얘가 이제 x-3이라는 인수를 가지는 거니까 요 식은 보다시피 뭐 x-3이 되는 거지. y 콜 x-3 또는 방정식으로 따지면 x-3 이퀄 0. 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아직 2차 함수 안 들어가긴 했지만은 기본적인 이제 모양은 좀 미리 알아두세요. 뭐 이런 이제 식의 모양이 나와. 아래로 볼록할 땐 즉 최고창의 개수 요 a가 양수면은 아래로 이렇게 이제 볼록한 이런 모양이 이제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a가 0보다 작으면, 이 경우가 지금 a가 양수인 경우고요.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위로 볼록한 형태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x축과 만나는 점 두 개가 있어요. 이런 값들을 물론 이제 x절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요점의 좌표를 알파, 0이라고 하고 요점의 좌표를 베타, 0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함수 그래프를 fx라고 할게.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알파라는 점은 fx에다가 내가 이제 알파를 대입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x축이라는 얘기는 x축 위의 모든 점들은 다 함수값이 0이잖아. 그러니까 x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은, 즉 f 알파를 대입하면은 이게 함수값이 얼마가 나온다? 0이 되는 거지. 뭐 여기에 이제 이렇게 y축이 있으면은 요런 여기에 뭐 베타보다 좀 더 큰 뭐 베타 플러스 1이다. 요 점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0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베타를 대입했을 때는 정확히 딱 0이 나오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알파를 대입해도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타를 집어넣어도, x자리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어도 그때 함수값은 또 얼마가 나온다? 또 0이 나오겠네요. f에 알파를 넣었을 때도 0이 되고 f에 베타를 넣었을 때도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떤 식이 있었을 때 그 값에 x자리에다가 얼마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는 얘가 어떤 인수를 가진다는 거다? fx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x-알파란 인수를 가진다는 얘기잖아. 자, 그리고 f 얼마가 있는데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x-베타란 인수를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이 식이 x-알파 곱하기 x-베타 뭐 이퀄 0 이런 식으로 되어야, 그래야 내가 알파를 넣었을 때 여기 0 되지. 0 돼가지고 싹 0이 돼버리지. 베타를 넣으면은 베타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되니까 또 싹이 0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2차 함수라는 거는 2차 방정식 또는 2차식을 y는 이퀄 2차식의 fx 이런 꼴로 만들었을 때 2차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요 식은 2차식이니까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낸다면 1차식 두 개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1차식 곱하기 1차식 하면 이제 2차식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fx 2차식 fx는 내가 이제 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방정식으로 따지는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고, 알파가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베타도 역시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이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가 베타란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어떤 인수를 가지냐면은 x-알파 곱하기 x-베타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아직 하나가 더 남았는데 뭐가 남았냐면은 최고차 계수는 얼마냐? 이제 그게 남았어요. 우리 이차 함수를 배우면 좀 더 자세히 나오지만은 최고차의 계수인 요 a에 의해서 이 함수의 모양이 결정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음수면은 위로 볼록이라는 요 모양도 결정이 되고,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뭐 이렇게 좀 펑퍼짐한 모양이냐 아니면 뾰족한 모양이냐 이런 것도 다 이 a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 그런데 지금은 아직 a 값은 모르는 상황이야.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지수로 잡는 거지. a라고 쓰든 또 뭐 k라고 쓰든 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 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이게 방정식이면은 여기 equal 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고요. 함수면은 좌변을 y는 해가지고 y는 equal a에 x-알파 곱하기 x-베타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두 근이 알파와 베타에 있을 때 그때의 함수 형태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겠나요? 잘 이해를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제 이것만 이해하면은 뭐 3차 방정식, 3차 함수식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참고로 보는데 대략 이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런데 얘가 x축과의 교점이 1, 2,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얘를 이제 fx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1 넣으면 x자리에 1, x가 1일 때 함수값이 얼마란 얘기야? 1일 때 0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x절편은 y값이 0일 때 그때 이제 구하는 거니까 y가 0이 된다는 거지. 즉 x가 1일 때 요 함수값, 즉 f의 1이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x가 2일 때 요 함수에 2를 넣으면 이게 또 0이 된다는 얘기고, x에다가 3 넣었을 때 요 함수값 3이 이제 0이 된다는 거네. 그럼 이제 인수 정리의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은 f에다가 1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어떤 1차식의 인수를 가진다는 거다? x-1을 가진다는 거지. 그래야 1 넣었을 때 0 될 거 아니에요. f2가 0이라는 거는 어떤 인수를 가진다? x-2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거지. 3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건 x-3이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이제 3차 함수면은 1차식 3개의 곱으로 나타내질 거 아니야. 차수가 3차니까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 이렇게 이제 나타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웬만큼 벌써 다 된 거예요. 이 fx 3차 함수의 식을 쓰라라고 하면은 x-1 곱하기 x-2 곱하기 x-3 3개의 1차식의 인수를 이제 가지면서, 그런데 최고차항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 fx가 뭐 ax 세제곱 플러스 얼마 이렇게 이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양이 이제 이 최고차항의 계수에 의해서 이제 모양이 좌우가 되거든. 그래서 a는 모르니까 미지수로 잡아주는 거예요. 적당히 미지수. 그러면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은 a 값 결정하고 나면은 식이 결정이 돼 버리는 거지. 이게 이제 equal 0이면은 3차 방정식이 결정이 되는 거고, 뭐 y는 equal 이렇게 쓰면은 3차 함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수 정리의 논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두근을 알려줬어요. 두근을 알려주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근각계수 관계를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나와 있고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그 다음에 두 근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은,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아까 이제 논리대로, 자, 최고차항 계수 일단 1을 써주고 그 다음에 두 근 알파와 베타를 가진다는 건 x-알파 곱하기 x-베타라는 인수를 가지면서 방정식이면 equal 0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2차 방정식은 얘를 이제 전개를 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퀄 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두근을 알면은 두근을 더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근을 곱해서 알파 베타를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그럼 이제 또 식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두근을 알면은 그냥 굳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근의 형태가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무리수 루트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허수를 포함하고 있는 근이 나올 때는 이걸 쓰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보시면은, 자, 81번을 한번 봐봅시다. 자, 이 창의 개수가 1이고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자, 이제 식을 직접 작성을 해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정식이 나왔을 때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근을 가지고 그 조건에서부터 식을 이제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마이너스 5하고 2를 두 근으로 가져요. 근데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뭐 1은 쓰나 마나지만 일단 써보고, x가 마이너스 5라는 인수를 5를 근으로 가진다는 거는 어떤 인수를 가진다는 거다? 수연아, 어떤 인수를 가진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5가 근이 되려면은, 내가 이 방정식을 fx라고 했을 때 아직 이해를 못했구나. 이걸 fx라고 했을 때, 자, 방정식이 뭐야? 이퀄 0을 만족시키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즉 x값이 얼마였을 때 계산했더니 0이 되더라,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그 값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5가 얘 해래. 그러면 당연히 x에다가 마이너스 5가 들어갔을 때 0이 되겠지. f의 마이너스 5가 0이 되겠네요. 그럼 내가 1차식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1차식이 있는데 마이너스 5 대입해서 0이 되려면 그 1차식이 뭐겠어? x 플러스 5 아니겠어요? 이래야 마이너스 5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5 플러스 5니까 0이 되지. 그래서 이제 이 f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얘는 x 플러스 5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1차식에 이제 1차의 인수 하나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2를 해로 가진다면은 그러면 어떤 인수를 가지겠어요? 그치. f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즉 f2가 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2가 이 fx라는 방정식에 해가 된다면은 2를 넣었을 때 0이 되려면은 x-2라는 인수를 가져야 2 대입했을 때 2 빼기 2니까 이제 0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지금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가 더 이상 많을 수는 없어요. 인수가 하나가 더 있으면 3차가 돼버리고 하나 더 있으면 4차가 되니까 두 개만 있으면 충분히 다 구한 거야.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는 1이니까 1 써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가지니까 거기다 방정식이니까 이퀄 0 하면 끝났네요. 자, 그런데 이제 방정식 구하라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만 쓰고 끝나는 건 아니고, 뭐 x제곱 플러스 얼마 x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보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전개를 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이퀄 0, 이렇게 이제 방정식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쓰면 되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두 개가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식을 이렇게 이제 쓰면은 무슨 일이 저거 벌어지냐면은 최고차의 개수 1이고요. 자, 1 플러스 루트 3을 해로 가진다는 얘기는, 즉 얘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려면은 어떤 인수를 가진다? x 마이너스의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이런 인수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1 플러스 루트 3 집어넣으면은 빼면 딱 0 되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3을 해로 가진다는 얘기는 x 마이너스 해놓고 또 1 마이너스 루트 3 이퀄 0. 이게 방정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답 쓰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려면은 귀찮잖아. 이거 되게, 이거 전개하려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거 이제 이렇게 뭐 다 전개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방정식의 두 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를 뭐 다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리수근이나 자, 허수근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켤레로 다닌다고 했지. 쌍으로 이제 나와요. 그런데 그 쌍이라는 거는 무리수근 같은 경우에는 루트 3 앞에 부호가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이렇게 항상 쌍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더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두근을 더하면은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딱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두근의 합이 얼마가 된다? 2가 되겠네. 그리고 두근의 곱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얘 곱하기 얘를 하면 지금 형태가 1과 루트 3을 한 번 더했고 한 번 뺀 형태니까 딱 합차공식 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 곱하면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즉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고 있을 때 근각계수 관계에서 최고차의 계수가 1이면은 방정식이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즉 이런 식의 이제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의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제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쓰고 플러스 두근의 곱 알파 베타 이퀄 0 이렇게도 방정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2를 집어넣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이퀄 0 대입해주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은 이제 얘가 더 편하죠. 이렇게 다 지웠네. 다 쓴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일일이 전개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3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은 두근이 허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 경우지. 자, 한 근이 3 플러스 2i고 또 하나의 근은 3 마이너스 2i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2i 이렇게 두 개의 인수를 가진다 곱해서 0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거 전개하기가 복잡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보는 거야. 자, 허수근도 서로 다른 두 허근은 반드시 서로 이제 켤레로 등장하기 때문에 2i 앞에 부호가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반드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뒤에 더 나오지만은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 fx가 있는데 이 근 중에 이 fx가 2-i라는 근을 가져요. 그럴 때 뭐 해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하나의 근은 어떻게 됩니까? 또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 하나의 근만 알려줘도 나는 다른 하나가 뭔지를 이미 알고 있어. 자, 다른 하나 뭐예요? 하해라? 한 근이 2-i면 또 하나의 근은 얼마겠어요? 2? 공부 안 했구나. 얘 켤레근일 거 아니에요. 항상 켤레 쌍으로 다닌다고 했지. 얘 켤레가 뭐예요? 이 허수의 켤레근은 켤레 복소수는 어디에 부호를 바꿔야 돼? 어디 그 중간에? 그 중간은 맞죠, 중간. 정확하게는 허수부의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 허수 i의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실수를 그 숫자를 허수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실수부고 얘는 허수부란 말이에요. 그거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2 플러스 i 이게 얘의 켤레 복소수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허수근도 켤레로 이제 다니기 때문에 2-i가 한 근이다 라고 하면 보지 않아도 2 플러스 i가 나머지 하나의 근인 거야. 무리수도 마찬가지예요. 1 플러스 루트 3이 한 근이면은 이거 아까 썼네. 다른 거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한 근이면은 또 하나의 근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3 플러스 2 루트 2가 또 하나의 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두 근 다 알고 있으니까 근각계수 관계를 가지고 식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두 근을 합을 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을 더하면은 2i와 플러스 2i와 마이너스 2i가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플러스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를 이제 구하면은 자,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허수끼리의 곱이니까 조금 이제 다른 상황이 발생해. 그냥 일반적인 실수에 이제 켤레 그 합차공식꼴을 했었던 경우하고.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3 플러스 2i 곱하기 여기 3 마이너스 지금 이거 맞죠? 3 플러스 2i, 3 마이너스 2i 얘를 곱하는데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이제 합차공식 꼴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을 해야 돼. 그래서 앞에 거를 제곱하면은 3의 제곱하면 9가 나오는데 빼기 뒤에 거 제곱 즉 2i를 제곱하는 거잖아. 자, 다 이제 복소수 할 때 했었던 거야. 근데 다들 까먹었지? 응? 그럼 뒤에 거 2i를 제곱하면은 하이라 얼마예요? 2i를 제곱하면은 응? 하이를 까먹었을 것 같아서 모르 4i요? 4i 제곱 그래요 4i 제곱
그런데 i제곱이 얼마야? i제곱은 이 i라는 게 뭐예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 그거를 i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잖아. 정확하게 이제 루트 마이너스 1인데, 그래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i라고 이렇게 허수로 이제 허수의 기본 단위, 허수 단위로 정의를 했는데, 실제 제곱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i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는 9, 2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마이너스가 4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지금 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9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9 플러스 4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근의 곱은 13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빨리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거 제곱 플러스 이 허수부의 제곱. 그래서 바로 보자마자, 자, 3 플러스 2i 곱하기 3 마이너스 2i, 이런 건 어떻게 계산이 된다? 3의 제곱 플러스 요 허수부인 2의 제곱 해서 13,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화 시키면은 a 플러스 bi 곱하기 얘의 켤레 곡소수인 a 마이너스 bi를 곱하면은 뭐가 된다? 지금 각각은 이제 허수지만은 둘을 곱하게 되면은 이 결과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뭘로 튀어나온다? 실수가 된다는 거야.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은 실수, 더해도 실수가 된다는 얘기 있었지? 더하면은 플러스 bi 마이너스 bi 지워지니까 2a라는 이것도 역시 실수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켤레 복소수끼리는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가 나온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곱했을 때 두근의 곱은 13이 된다는 걸 알았어. 자, 그러면은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x제곱 쓰고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퀄 0. 자, 요게 이제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제 형태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제 6이니까 여기다가 6 넣고, 알파 베타는 얼마야? 13이니까 13 넣어주면은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3 이퀄 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좀 이해가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볼까요? 이런 문제가 몇 문제가 있나 하면은 83번 한번 더 봅시다. 자, 요것도 이제 식이 두 개가 나오네요. 2차 방정식 두 개가 나오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퀄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런데 이제 베타분의 알파와 알파분의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0이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서의 근에서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분의 알파를 하나의 근으로 가지고 또 알파분의 베타를 또 하나의 근으로 가진대요. 아니 뭐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 풀어가지고 알파 베타 구해서 베타분의 알파, 알파분의 베타 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더니 알파 베타를 구하기가 힘들어. 인수분해도 안 되게 생겼고, 근해 공식 넣으면 좀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게 실근을 가집니까? 허근을 가집니까? 판별식 한번 써보면은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ac. 실근을 가지기는 해요. 실근은 가지지만은 좀 뭐 근해 형태도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근해 공식에 넣어서 이제 구해야 되니까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주로 이제 근과 계수 관계로 가는 거야. 근을 직접적으로 구하기가 좀 까다로운 경우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두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예분의 예가 되는 거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면은 그냥 바로 x의 계수에다가 부호만 바꿔주면 되지. 그래서 두근의 합은 2가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은 그대로 이제 상수항과 똑같아지니까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요 방정식은 두 번째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이퀄 0이란 요 방정식은 해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베타분의 알파, 알파분의 베타라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 두 개를 지금 근으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근각계수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이 전체하고 이 전체가 각각 하나의 근이니까 얘하고 얘를 더한 게 뭐야? 그게 두 근의 합이잖아.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인 거죠. 자, 그래서 알파분의 베타를 먼저 쓸게요.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게 이제 두 근의 합인데 그 두 근의 합이 여기서 뭐가 돼요? 이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최고창의 계수 1분의 a가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얘는 변형이 가능하잖아요. 통분하고 정리를 해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a가, 자, 얘 정리해주면은 분모는 알파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곱하면은 분자가 뭐가 된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네. 그럼 이 분자는 변형식으로 해주면 충분히 구할 수가 있지. 내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얘하고 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해주면 a 값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분모는 알파 베타는 지금 마이너스 2고요. 분자 값은 요게 변형식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잖아. 대입을 합니다. 2 집어넣으면 4가 되고 4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런데 마이너스 a가 지금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온 거니까 a 값이 얼마인 거다? 따라서 a 값이 4가 되는 거지. 지금 이제 a와 b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a 값 구했어.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자, 이 b는 뭐냐면은 두 근의 곱이죠. 근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얘하고 얘니까, 즉 b는 두 근의 곱인 얘 곱하기 얘, 즉 알파분의 베타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 뭐야 이거는 뭐 그냥 근과계수 관계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쫙쫙쫙쫙 약분돼 버리네요. 그냥 b는 1이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a는 4고 b는 1이라는 거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두 근의 여기서 두상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 구하라고 했고요. a, b는 4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5번 85번만 한번 봅시다. 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1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것도 뭐 인수분해하기 이제 글르게 생겼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 되고요.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지금 이제 11이 나와요. 자, 그럴 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고, 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계수가 1인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아까도 했지만은 얘하고 얘가 이제 내가 만들어야 될 새로운 방정식의 이제 근이야. 두 근을 알 때 근과계수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풀 수 있다?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자, x제곱 마이너스의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얘 더하기 얘잖아요.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정리해주면은 이 식의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통분해주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이제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지금 11이고요. 11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제 3.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는 11. 11분의 1 이퀄 0. 이렇게 돼요. 자, 요게 이제 정답인데, 하나 이제 알아둘 것은 처음에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얘의 역수, 지금 이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은 처음 해의 역수잖아요. 각각의 역수잖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그러면 이제 이 역수를 해로 가지는 새로운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은 처음의 식에서 바로 나올 수가 있어. 자, 처음 방정식이 이거면요. 역수인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새로운 해로 가지는 방정식은 요 11이 맨 앞으로 와요. 최고창의 계수로 와. 그러면은 11x제곱이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3 중간에 이제 그대로 써줘요.
그 다음에 1이 상수항으로 와. 1이 이렇게 오면은 플러스 1 이퀄 0. 요게 답이야. 처음 방정식의 상수항은 최고창의 계수 이렇게 오고, 가운데 1창은 그대로 쓰고요. 최고창의 계수 1은 상수항으로 이렇게 오면은, 그런데 얘하고 다른데요? 나눠주면 되지. 정리해주면 되죠. 이건 지금 이제 최고창이 1일 때를 전제로 해서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지금 최고창의 계수가 11이면은 11로 양변을 다 나눠주면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1분의 3x 플러스 11분의 1 이퀄 0.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온 거를 이제 한 번에 바로 답을 구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 첫 번째는 어떤 중요한 전제가 있냐면, 계수가 반드시 유리수일 때.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계수가 반드시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만약에 한 근이 뭐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루트 1이다. 3 플러스 루트 5. 이게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뭐다? 3 마이너스 루트 5.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항상 이게 아니라 이 계수가 이제 유리수일 때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되게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어렵게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계수가 유리수란 조건이 없을 때는 이게 안 맞아떨어져.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이 계수가 지금 다 유리수라는 거는 지금 요 안에 이제 무리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식을 계산을 했을 때 유리수와 무리수가 섞일 일이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계수 중에서 뭐 루트 3, 뭐 이게 뭐 루트 5가 섞여 있어요. 루트 5 x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5의 x 플러스 3 이퀄 0.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정식을 풀더라도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이렇게 풀어야 돼. 만약에 여기에서의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라면요.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라면은, 얘를 x자리에 대입해서 뭘로 풀어줘야 되냐면, 복소수의 상등으로 풀어줘야 돼요. 복소수의 상등이 뭐예요? 이런 거지. a 플러스 b 루트 m이, 그냥 미지수 줄이게 2라고 합시다. a 플러스 b 루트 m이 c 플러스 d 루트 m과 같을 조건이 뭐예요? 유리수 부분은 유리수 부분끼리 같고, 즉 a와 c가 같고, 루트 앞에 곱해진 이 b와 d하고 이렇게 같고, 이래야 서로 같을 거 아니야? 1 플러스 2 루트 2가 3 플러스 3 루트 2하고 같다. 이러면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a 플러스 b 루트 2면은 둘이 같으려면 어떻게 같아야 되겠어? a가 1로 같고 b가 2가 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무리수의 상등이고, 복소수의 상등도 비슷해요. a 플러스 bi가 있는데 이게 1 플러스 2i야. 그럼 얘하고 얘가 같으려면은, 그럼 뭐와 뭐가 같아야 되겠어요? 이런 걸 실수부라고 하지.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아서 a는 1이 돼야 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아서 b는 2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풀게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자, 이럴 때는 이제 계수가 유리수가 아닌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때는, 하나의 근이 3 플러스 루트 5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한 근이 반드시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지가 않아요. 뭐 우연히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만약에 그렇게 나오더라도 그건 진짜 이제 우연인 거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한 근을 알았으니까 하나의 근을 x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주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계수가 반드시 실수인, 계수가 반드시 실수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을 때, 그때 요 이제 복소수 같은 경우도 켤레근을 반드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수가 실수란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만약에 요거의 한 근이 2 플러스 i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또 뭐다? 다효야? 그치, 2 마이너스 i. 2 플러스 i의 켤레근이 2 마이너스 i라는 근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알려줘도 나는 나머지 근을 이미 알고 있다. 너는 이미 죽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한번 해봅시다. 86페이지 보면은, 86번 보면은,
자, 두 유리수 AB에 대하여 AB가 뭐냐면은 2차 방정식의 개수네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0 이렇게 생겼으니까 A하고 B가 지금 이 2차 방정식에 다 이제 개수들에 속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들이 다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유리수인 거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근이 루트 2 플러스 3이다. 일대에 A와 B의 값을 구하라. 그럼 이제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하려면 또 하나의 근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3이 한근이면은 다른 한근은 루트 2 마이너스 3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은? 틀리지. 이제 켤레근이라는 거는 루트 앞에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 돼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이제 사람 헷갈리게 만들려고 살짝 트릭을 썼는데, 그럼 뭐 헷갈리면은 얘는 쓰지 말고 3 플러스 루트 2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의 켤레근은 무리수 앞에 부호가 바뀐 3 마이너스 루트 2가 또 하나 이제 근이 되는 거지. 자, 그럼 근각계수 관계에서 이 A는 뭐와 같냐면은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거꾸로 뭐 그냥 바로 A 값은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뭐 이렇게 이제 써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그냥 1분의 B니까 B 자체가 알파 베타와 똑같은 거지. 충분히 더해서 곱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해주면은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더해주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은 얘하고 얘 곱하는 거는 이제 그 합차공식 계산하는 거와 똑같지.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3, 3은 9 마이너스 루트 2 제곱해서 2 나오니까 이제 계산이 7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원래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이퀄 0이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자, 이 조건을 잘 봐야 돼. 87번은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항상 켤레근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유리수라는 조건. 87번을 보면은 두 실수 AB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AB가 뭐냐면은 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0에 역시 개수들이란 말이야. x제곱에도 분명히 개수가 있지. 최고차항의 개수도 있는데 얘는 1이니까 당연히 실수인 거고, 여기서 a와 b가 지금 이제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반드시 이제 켤레 복수수, 켤레 근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한 근이 2-i면은 다른 한 근은 당연히 뭐가 된다? 2 플러스 i가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푸는 건 똑같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88번 한번 봐봅시다.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두 실수 AB에 대하여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0의 한 근이 p-qi입니다. 자, 그러니까 개수가 전부 다 이제 실수라는 조건이 만족이 됐지?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0이 있는데 이 개수들은 다 실수예요. 그런데 한 근이 p-qi면은 그러면 요게 또 하나의 나머지 근은 뭐가 되겠어요? 다른 하나의 근은 그치 p 플러스 qi 얘의 켤레근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다음 중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이퀄 0 요 b하고 a를 서로 자리를 바꿨죠. 자리 바꿔서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이퀄 0이라는 지금 이제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얘에 대한 설명으로 이거의 두 근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금 b가 뭐고 a가 뭐냐 하면은 근각계수 관계에서 얘를 더한 다음에 두 근의 합을 한 다음에 부호 반대로 하면 그게 이제 a가 되는 거잖아요. 즉 요거의 두 근 얘를 지금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이제 베타라고 한다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qi 플러스 qi 지워지면서 2p가 되는 건데 이 2p가 뭐와 같다? 근각계수 관계에서 x항의 개수의 부호 바꾼 거, 즉 마이너스 a와 같단 말이에요. 2p가 마이너스 a라는 이제 조건이 나오게 되니까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p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되나? 자, 얘하고 얘 곱하면 이게 지금 이제 켤레복수끼리 이제 곱한 거니까 그럴 때 어떻게 계산된다고 했어요? 각각은 허수지만은 둘을 곱하면은 실수가 튀어나온다. 어떤 실수?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플러스가 된다고 했어요.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p제곱 플러스 q제곱이 되는 거야.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해주면은 즉 p 플러스 qi 곱하기 p 마이너스 qi를 계산을 해주면 얘는 p제곱 플러스 q제곱이 되는데 요게 얼마다? 이게 지금 이제 요 b와 같은 거지. 그래서 a와 b를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이제 a와 b 자리 바꾼 이 방정식은 얘와 같은 거죠. x제곱 플러스 b가 지금 p의 제곱 플러스 q제곱이 되는 거고 요거의 x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p지. 마이너스 2p 콜 0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겠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1번 항상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 했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서 판별식 여기서 이제 먼저 써볼까요? 여기서 하면 좀 식이 좀 복잡해지니까 자, 판별식 D를 써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요 x 앞에 계수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a가 되는 거지. 자, b제곱 마이너스 4a가 돼요. 그럼 근데 이제 숫자를 모르는데 b가 얼마인지 a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0인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가 판단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좀 구해놓은 게 있잖아. b라는 게 p제곱 플러스 q제곱이야. 즉 얘는 p제곱 플러스 q제곱에 다시 전체 제곱이 되는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어디 갔습니까? a는 요거니까 마이너스 2p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p 곱하면 플러스 8p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p하고 q는 실수라고 나왔으니까 실수의 제곱은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이제 8p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것 때문에 문제지. p가 0인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조건만 가지고는 얘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틀린 거야. 항상 허근을 갖는다, 항상 중근을 갖는다. 요까지는 이제 얘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건 이제 틀리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3번부터 보면은 P와 Q에 대한 조건이 추가가 돼 있잖아요. 즉 3번을 보시면은 요 상황에서 P가 양수래. P가 0보다 크대요. 그럴 때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느냐.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Q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뭐 Q가 0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P가 확실히 양수야. 그럼 만약에 이제 Q가 0이라고 하더라도 P가 양수니까 이걸 제곱한 거에 또 제곱을 했어요. 그럼 반드시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를 지금 제곱했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만약에 P도 0이고 Q도 0이라면은 제곱한 거 더해서 그거에 또 제곱해봤자 0이잖아. 근데 지금 P가 양수래. 0이 아니면은 Q가 만약에 0이라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Q가 0이라도 P는 제곱하고 또 제곱을 하면은 당연히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0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맞나요? 그치? P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제곱하고 또 제곱을 해주면은 여기까지가 반드시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8P인데 이것도 그렇네. P가 양수이기 때문에 8P도 양수. 그러면은 양수 더하기 양수잖아.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니까 얘는 결과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0이 되거나 음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는 게 맞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Q가 0보다 작다 이런 경우도 그 조건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고 4번, 5번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3번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유형 4-29번을 이제 근의 분리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실근의 부호 이게 뭐냐면은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 근이 모두 양수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근의 합은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고 뭐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거 달달달 외워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조건도 복잡해. 두 근이 모두 음수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아야 되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되고 근데 이제 수학을 이렇게 이제 다 달달 외워서 이제 풀어야 된다면은 별로 이제 수학스럽지가 않지.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이 방법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다 이제 그래프로 풀 거야. 그래서 이참수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거예요. 가령 이제 91번 같은 경우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퀄 0의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요 양가로 1번에 있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다 써가지고 이 부등식의 범위를 이제 연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통범위를 구해야 돼. 근데 이건 너무 좀 수학스럽지 않은 방법 같고, 그래서 이제 이참수 배우고 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좌변을 고정된 곡선으로 만들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5x 또는 x제곱 5x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되고, 좌변을 x제곱 마이너스 5x까지만 써도 뭐 큰 상관은 없겠다. 더 간단하게 그냥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이거 뭐 인수분해하기는 어렵지만은 나중에 배우고 나면은 그래프는 충분히 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a를 우변으로 넘겨.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함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개수가 이제 다 아는 개수니까 뭐 이런 식의 확정된 이참수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 a는 그러니까 좌변을 fx는 이퀄 요거 이렇게 하나의 이참수로 만들고, 우변은 gx는 이퀄 마이너스 a. 뭐 이게 이 표현이 좀 생소하면 그냥 y 이퀄 마이너스 a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것도 뭐냐 하면은 상수함수야. 짝대기예요, 짝대기. 앞으로 이제 짝대기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상수함수는 x 값에 관계없이 y가 항상 마이너스 a예요. 그런데 이게 문자로 돼 있잖아. 우리가 수학이 어려워질 때는 낯선 문자가 등장할 때가 사실은 어려워져요. 앞으로 이제 a 값의 변함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바뀌는데 그 실근의 개수를 GA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새로운 문자, 새로운 표현들이 막 등장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문제 자체에 접근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y 이퀄 마이너스 a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어떤 상수함수 그래프, 아까 뭐라고 했어요? x축의 다른 이름이 뭐다? y 이퀄 0이잖아. 자, 지금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3이 있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에요. 그럼 y 이퀄 0이라는 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래프의 함수값이 0인 거야. x가 여기도 0, x가 여기에도 0, x가 여기로도 0. 그래서 이걸 쭉 이으면 그냥 이런 이제 선이 돼버리는 거지. x축에 평행한 이런 짝대기가 돼버려요. 근데 마침 y 이퀄 0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 x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y 이퀄 3, 2면은 y 이퀄 2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x값에 관계없이 항상 y값이 2가 되는 요 0,2를 통과하면서 x축이 평행하면 요런 이제 짝대기인 거예요. 자, 그럼 마침 이렇게 그렸으니까 지금 이제 이게 그래프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사실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요 y축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다시 그립시다. y축의 오른쪽에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돼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a 값은 내가 모르는 값이지. 그러면은 a 값을 변화시켜야 돼요. 바꿨을 때 근이 어떻게 되느냐? 바꿨을 때 바꿔가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마이너스 a라는 값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만나는 게 없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방정식의 해. 이제 지금 이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요 2차 방정식을 푸는 건데 내가 a라는 값을 반대로 옮기고 좌변과 우변을 새로운 함수로 이제 만들어서 그래프로 이제 해석해서 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결국 방정식의 해를 그래프로 풀 때는 그 방정식의 해가 뭐와 같다?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계속 이 얘기를 한 1000번 정도 반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 들어갈 때까지 하면 한 10,000번 반복할지도 몰라 진짜. 근데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교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교점이 안 생긴다는 얘기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도 틀린 말이지. 해는 반드시 있어. 그런데 눈에 안 보이네.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좀 시각화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해서 풀겠다는 얘기인데, 교점이 없으면은 해가 안 보이네요. 그럼 이 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눈에 안 보이니까 허근이란 얘기인 거지, 허근. 자, 허수는 좌표평면에다 표시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도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뭐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값을 점점점 변화시켜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됐어. 이런 걸 이제 접한다 또는 스치면서 접한다라고 하는데, 자, 마이너스 a가 이제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러면은 지금 이걸 접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1개인 거지. 정확히 말하면 사실 이것도 이제 2개죠. 그런데 딱 하나, 교점의 이 x좌표 땅땅땅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가 뭐 3이다 그러면은 교점의 x좌표가 지금 3이니까 해가 3이 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의 해가 3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2차식이니까 무조건 2개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만 나왔으니까 얘는 뭐다? 중복된 근, 중근이란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해는 3과 3 이렇게 이제 2개가 있다라고 표현해 이제 정확한 건데, 한마디로 쪼여서 중근을 가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이 a가 좀 더 올라갔어요. 좀 더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y는 이퀄 마이너스 a야. 그럼 딱 보이죠? 자, 교점의 개수가 몇 개? 1개, 2개. 그럼 그 해는 얼마다? 이 교점의 x좌표. 요 값과 요 값이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 근인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문제가 그런가요?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려면은 이걸 옮겨가면서 문제 조건이 맞는 상황을 이제 찾아주는 거야. 그런 식의 풀이가 더 수학스럽다 이제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이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요 4-29번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찾는 요런 이제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거를 옛날에 이제 근의 분리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근이 있는데 그 두 근이 모두 양수로 된다 또는 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 이렇게 이제 분리된다라고 해가지고 근의 분리라고 했는데, 이런 유형을 물론 이 딱 조건을 그냥 암기해가지고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할 때 왜 이렇게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왜 두 근이 모두 양수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양수고 두 근의 곱은 양수여야 되는지 다시 얘기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해석해서 요 마이너스 a라는 변수값을 이동시키면서 고정관찰 해가는 방법이 훨씬 더 이제 바람직하고 앞으로 많이 활용될 그런 방법이란 얘기야. 근데 딱 봐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래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각오 단단히 해야 되는 거야. 이래서 이런 내용들부터 함수가 이제 급격하게 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 함수는 중학교 때 3학년 때 배운 2차 함수 내용도 여기 딱 몇 페이지로 정리되어 있냐 하면요, 50일 수학 하에 보면은 2차 함수 내용이 하나, 둘, 셋, 세 페이지로 끝이에요. 직선과의 관계까지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페이지면 끝이야. 그래서 3학년 1학기 2차 함수는 선생님이 이제 맘먹고 가르치면은 2시간이면 정리 끝이에요. 2차 함수의 기본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평행이 이동하면은 모양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된다. 그것만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뭐 간단한 이제 최대 최소 문제 정도.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식의 막 변수가 등장하고, 그리고 또 뭐 최대 최소 같은 경우도 제한 범위가 등장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 범위 자체에 미수가 들어가 있어. 제한 범위가 막 옮겨 다녀요. 제한 범위가 막 이동을 해. 여러분들 이제 점이 옮겨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별로 기분 좋을 일이 없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 점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면서 만들어지는 뭐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이 언제 생기냐 막 이런 문제들. 이게 2차 방정식 활용, 1차 방정식 활용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뭐 뭔가 이제 옮겨다니 고정돼 있지 않고 자꾸 변하고 이동하면은 그러면 이제 싫지. 싫고 낯설고 그게 이제 곧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런 문제가 이제 부지기수로 나와. 그래서 진짜 이제 중학교 거까지는 진짜 쉬운 거니까 일단은 그것부터 확실하게 마스터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다뤄봐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그대부 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좀 다룬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자, 그리고 이제 85페이지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이것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거는 패스합시다. 3차, 4차 방정식. 이제 막 2차 방정식을 끝냈는데 갑자기 3차가 나오고 4차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해보였던 인수정리의 그 논리와 그리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무리수근이나 허근이 나오는 경우까지 했기 때문에 근의 범위를 확장해서 허근이 나오는 경우까지 다 한번 이제 풀어보는 거야. 거기 이제 박스 안에 2번 잠깐 봐보면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이제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근을 구한다 라거나 또는 fx 이퀄 0에 대하여 f알파 이퀄 0인 상수 알파를 찾아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fx를 인수분해하여 이제 근을 구한다 라고 돼 있어요. 요 3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다른 케이스인 거고 보기차 방정식도 있고 요 문제집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상방 방정식이라는 이제 꼴도 있고 조금 이제 특수한 형태야. 그런 건 좀 별도로 이제 이렇게 좀 풀이 방법을 좀 익혀놔야 돼요. 딱 이제 푸는 방법이 그 유형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반복해서 풀면서 거의 이제 외워지다시피 그렇게 연습이 돼야 돼. 근데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요 2번에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되면 그냥 인수분해 하면 돼요. 우리 이제 3차식이 나오는 자, 96번에 1번 보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27 이퀄 0 분명히 3차 방정식이지만은 인수분해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세제곱이 나오는 인수분해 공식도 배웠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뭐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2차 인수분해를 하는 게 기본이야. 그럼 얘는 이제 27이라는 게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을 인수분해하는 그 꼴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x세제곱은 당연히 x를 세제곱한 거니까 세제곱하기 전에 x와 27이 3의 제곱인 세제곱이니까 3을 먼저 쓰고요. x-3이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뭘 쓴다? 앞에 거 제곱, 즉 x제곱, 그 다음에 부호가 반대로 플러스로 바뀌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그럼 3x,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그럼 플러스 9 이렇게 되잖아요. 이퀄 0. 인수분해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날 텐데 근데 이제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돼. 그럼 우선 딱 보이는 해가 뭐예요? 다효야 뭐가 얼마가 보여? x 이퀄 얼마가 보여요? 응? 자, 얘 곱하기 얘에서 0이 됐다는 거는 여기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 그 얘기잖아. 그럼 x-3이 0이니까 x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3이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실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근이 이제 3이 나온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는요. 여기서도 이게 지금 1차식 곱하기 2차식이 됐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을 또 한번 봐야지. 근데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된다면은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 관계, 근의 공식에다 넣어서 이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한번 미리 판단해 본다면은 이게 실근을 가질까 허근을 가질까? 2차 방정식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아니면은 완전 제곱꼴이 되면 중근이 될 수도 있는데 완전 제곱은 안 되게 생겼고요. 잠깐 판별식 한번 써볼까 그러면
이건 뭐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미리 한번 체크해 보자는 얘기야. 그냥 근의 공식 써가지고 바로 이제 근을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판별식을 써보면은 b제곱 3, 3은 9 마이너스 ac 하면 4ac 4, 9, 36이 나오네.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근의 공식에다 넣어서 우리가 이제 근을 구하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그런 근까지 다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만 하면은 인수분해는 어느 범위까지 한다? 개수가 유리수 범위까지만 하는 게 이제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수도 할 필요가 없어요. 무리수가 나오는 뭐 x제곱 마이너스 3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무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라라는 말이 있으면은 그러면 해야지. 아니면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은 그런 때는 해줘야 되지만은 그런 말 없으면은 유리수 범위에서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이네. 그냥 여기서 끝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는 이게 허수가 나오는 경우도 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자, 근의 공식에 넣어봅시다. 근의 공식 기억하고 있나? 누구한테 시키지? 유빈아, 근의 공식 한번 불러볼래요? 2a분의 그다음 그치. 잘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x 앞에 개수가 짝수는 아니니까 짝수 공식은 못 쓰죠. 짝수 공식 쓰면 훨씬 편한데. 자, 그래서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2a는 그거의 2배, 2분의 자, b가 3이죠. 3에 부호반대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c가 방금 구했네. b제곱 마이너스 4c 이게 판별식이니까 9 마이너스 36 하면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7이잖아. 그러면은 요게 이제 정리 좀 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7이라는 거는 9 곱하기 3이니까 9가 3의 제곱해서 3이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3 루트에 그럼 루트 안에 지금 루트 마이너스 3이 남는데 얘를 뭐라고 쓴다? 루트 3i다 이렇게 이제 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이 루트 마이너스 1이 허수의 가장 기본 단위인 i라고 표현하는 그런 이제 값인 거지. 그래서 얘는 루트 요 3 루트 3i 이렇게 쓰게 되니까 사실은 2분의 마이너스 3에 플러스 얼마라는 허근 하나랑 2분의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루트 3i라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된다라는 게 거야. 그래서 허근은 항상 혼자 다니지 않고 이렇게 항상 이제 그 혈례로 다니게 돼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인데 허근을 가지면은 허근 둘에 실근 하나 이렇게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인수분해서 이제 푸는 경우예요. 자, 2번. 4차가 나왔네. x 4제곱 이퀄 16. 물론 얘를 이제 제곱근으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인수분해 연습을 자꾸 해봅시다. 16을 이항시켜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16에 16 이퀄 0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x는 x의 4제곱이고 16은 2의 4제곱이잖아. 그런데 이제 4제곱 빼기 4제곱 공식을 우리가 배운 적은 없으니까 일단 제곱의 꼴로 바꿔봅시다. 합차 공식을 쓰기 위해서 x 4제곱이라는 건 x제곱에 다시 제곱이고 16은 4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제곱 빼기 제곱이 되니까 합차 공식을 쓸 수가 있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인수분해 안 되네, 끝이네 이러면 안 돼요. 얘도 인수분해를 해야 돼. 얘까지 인수분해를 해야 최종적으로 4개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실근이 될 수도 있고 허근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아예 꼴을 익혀줍시다. 얘는 x 플러스 2i 곱하기 x 마이너스 2i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왜냐? x제곱은 x를 제곱한 거고 그럼 요 4라는 거는 얼마를 제곱한 거냔 말이야? 제곱했는데 플러스 제곱했는데 지금 내가 합차 공식 쓰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합차 공식을 쓰고 싶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야지. 여기를 x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그럼 이제 요 뒤에 이 숫자가 이제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지?
그게 2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야. 2i를 제곱하면 2의 제곱은 4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4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x제곱 플러스 4라는 거를 x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 다시 x제곱 마이너스에 요 마이너스 4라는 거는 2i의 제곱 이렇게 바꿔주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합차 공식꼴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일이 재밌나봐. 흐뭇하게 웃으면서 보고 있어요. 아니 머릿속을 뭐지? 그 눈물의 여왕 생각하고 있나? 자, 그러면 이제 둘을 한 번 더해주면은 이게 이제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는 꼴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지고 뭐 이건 쉽지. x제곱 마이너스 4는 뭐 그냥 뭐 외워서도 하겠다.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고 이게 이제 지금 이퀄 0이야. 자, 그러면은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각각의 1차식이 다 0이 되는 값을 구해주면은 결국은 근이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나오고 플러스 2i와 마이너스 2i 그리고 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실근 2개와 허근 2개 이렇게 나오게 되는구나. 자, 인수분해 되는 건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해서 재밌게 푸시면 됩니다. 왜 웃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었어. 그치? 재밌죠. 그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공부를 해야 돼. 행복한 정도. 그러면 뭐 숙제 좀 더 내줘. 숙제 좀 더. 그래. 선생님하고 12시 반까지 공부하다 갈까요? 바로 태세전환 하시네. 자, 이제 97번 보면은 자, 여기 딱 5분 남았어요. 그래요? 그 딱 두 문제만 풀어 봅시다. 여기 이제 97번에 1번하고 2번만 풀어볼 건데 자, 근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고차 방정식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항의 개수도 많죠. 그러니까 아까 96번처럼 그렇게 간단히 풀리진 않아.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인수분해에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판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번 같은 경우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0 요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보이나요? 항이 4개일 때 두 개씩 묶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두 개를 묶어보고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묶어볼게. 첫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에서 푸는 방법. x세제곱과 2x제곱은 x제곱이 지금 공통인수지. 그래서 x제곱으로 묶어. 그러면은 괄호 안에 x 플러스 2가 남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보면은 마이너스 빼내고 나면 또 x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2가 지금 공통인수가 되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를 가로 바깥으로 빼내고 나머지는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쑤셔 넣는다. 또 인수분해 되네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게 0이에요. 그런데 x 플러스 1이 두 번이 나왔어요. 그럼 뭐 사실 뭐 얘를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처리해줘도 되지만은 어차피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 하나 여기서도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근 하나 여기서는 x 이퀄 1이라는 근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나오게 될 거 아니야. 3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은 뭐예요? 이 마이너스 1은 중복된 근이니까 중근인 거지.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은 x는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1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네. 잠깐만. 갑자기 여기가 왜 이렇게 됐지? 최고창이 지금 공통인수가 이거지? 갑자기 x 플러스 2를 묶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바뀌었네요.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네.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이렇게 고차식이 인수분해가 이제 딱 보여가지고 그거 두 개씩 묶으면 탁탁탁 되네?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고차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거야. 솔루션 두 번째 기본은 인수 정리를 활용한다. 인수 정리가 뭐예요? 저식을 fx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값을 대입했더니 0이 되는 걸 찾았어. 즉 f 알파가 0이 되는 걸 찾았어요. 그럼 어떤 인수를 가진다? f 알파가 0이라면은 알파. 그치? x 마이너스 알파라는 1차식의 인수를 반드시 가진다는 걸 이제 하나 확인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더 추가적으로 더 인수분해를 해 나가는 거지만 일단 얘가 인수라는 걸 알았으면 3차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차식이면은 뭐 개수, 최고차항 개수 얼마 있고 그 다음에 x-알파는 인수를 하나 가지니까 나머지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2차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아무래도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는 훨씬 쉽지. 자, 얘가 4차식이에요. 아무래도 4차식은 좀 더 인수분해하는 게 까다롭긴 한데 4차식도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된다는 걸 알았으면은 일단은 x-알파는 인수를 가지니까 자 k 곱하기 x-알파 이렇게 쓰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제는 얘가 이제 3차식이 되겠죠. 1차 곱하기 3차를 해야 4차가 나올 테니까 그럼 이제 이 3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다시 한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다시 한번 요 3차식에서 얼마를 대입해야 0이 되느냐 이걸 찾은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베타를 대입했더니 0이 되더라. 그걸 찾았으면 또 x-베타를 인수로 가지네. 그렇게 해서 k 곱하기 x-알파 곱하기 x-베타 한 다음에 그럼 나머지 여기는 이제 2차식이 되니까 한결 인수분해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좀 복잡하지만 이제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게 보통 기본적인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고차방정식을 풀이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얼마를 넣었을 때 0이 되느냐. 그래서 이거 이제 좀 얘기한 적이 있죠. 얼마를 대입하냐 하면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이걸 대입해서 이제 푼다라고 하면요. 요 알파가 될 수 있는 후보는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분모는 최고차항 계수 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라고 했지. 약수 분의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요 상수항의 또 약수야. 그래서 이제 경우가 되게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문제에서는 지금 최고차항의 약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1의 약수라고 해봤자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플마는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정을 해서 그냥 플러스 값만 일단 구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를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일단 최고차항의 계수 뭐 분모는 1이고 뭐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리고 상수항이 지금 마이너스 2니까 2는 소수니까 약수가 1하고 2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 또는 2 그런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그래서 결국 이 알파가 될 수 있는 후보는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당연히 이제 뭐부터 하겠어요? 가장 간단한 수가 1이잖아. 1이 안 되면 마이너스 1로 하겠죠. 그런데 1하고 이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대입했을 때 0이 되는지 빨리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F1이 0이 되느냐는 어떻게 판단한다? 이 F1이 뭐야? 이 식의 개수의 합이지.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수의 합이 0이 되느냐 그걸로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개수가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딱 봐도 1, 마이너스 1 지워지고 2, 마이너스 2 합하면 딱 0이네. 그래서 실제로 x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건 x-1이라는 인수를 실제로 이제 가졌잖아요. 이것도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f-1도 0이 될까요? 마이너스 1을 이제 넣어봐서 실제로 할 수도 있는데 자 마이너스 1을 0이 넣었을 때 이제 0이 되는 식은 어떤 이제 특징이 있냐면은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최근에 알았는데, 자, 홀수차 계수의 합과 홀수차 계수의 합과 짝수차 계수합이 같으면은 짝수차 계수의 합이 같으면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 딱 돼요. 그 얘기는 곧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지. 같으면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진다. 아무도 안 적네. 효주만 적고. 다 한 번 보고 다 기억했어요? 하이라 얼른 적어라. 얼른 적어라. 얼른 적어. 이제 하이리 같은 친구는 옆에 이제 잔소리하는 앵무새가 한 명 거기 있어야 되는데 맨날 이제 잔소리하면서 얼른 숙제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퀄 0이다. 이건 1 넣으면은 안 되죠. 1 넣으면 여기 2고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제 1 넣었을 때 0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지워지고 딱 0이 되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홀수차가 뭐냐면 이제 x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2x잖아요. 요거의 계수합이 얼마야? 1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계수의 합이 마이너스 1이죠. 짝수차는 계수가 얼마예요? x제곱하고 요 상수항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이제 짝수차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계수의 합이 1하고 마이너스 2. 그래도 합이 마이너스 1 되네.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대입해가지고 계산해보면 항상 이제 0이 나와요. 얘도 그렇잖아. 지금 홀수차 계수는 지금 1하고 마이너스 1 합이 0이네요. 짝수차 계수는 2x제곱 마이너스 2니까 2하고 마이너스 2 더하면 이것도 0. 그러니까 0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이 같다는 얘기야. 짝수차의 계수의 합이나 홀수차의 계수의 합이나 짝수차의 계수의 합이 같은 이런 식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딱 0이 되기 때문에 즉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 또는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걸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안 되면은 1 넣었을 때 0 안 되고 마이너스 0 넣었을 때 0이 안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2를 대입을 해보거나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렇게 이제 대입해서 풀 수도 있고, 그러면은 한 문제만 더 하는 게 아니라 아직 풀어보질 않았잖아. 그 2번을 한번 보시면은 4차식이네요. 좀 복잡해요. 그래도 한번 마지막 한번 해봅시다. 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예요. 뭐 후보를 찾아본다면은 후보 안 하고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이렇게 할 거잖아. 그런데 정확한 후보는 알파는 즉 어떤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느냐. 그 알파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그 다음에 이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9 그럼 9면은 약수가 1, 3, 9잖아. 그래서 결국 이제 6개가 후보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9. 엄청 많죠.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1을 넣어봅시다. 1 넣으면은 1 마이너스 4 플러스 12 마이너스 9 계수들의 합이잖아. 그러면은 플러스 13에 마이너스 13이니까 딱 0이 되네요. 자, 그래서 얘를 fx라고 했을 때 f의 1이 0이 된다는 걸 찾았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즉 f1이 0이 된다는 건 x-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건데 그 다음부터 이제 조립제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계수들만 쫙 써보면은
4차가 1이고요. 3차가 없다는 거는 개수가 0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2차가 마이너스 4, 1차가 12, 마이너스 9 한 다음에 x-1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1로 했을 때, 1로 조립제법 했을 때 나머지가 딱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로 조립제법을 해보면 1 내려가고 1, 1은 1, 더해주면 1, 1 곱하기 1, 1, 더해주면 마이너스 3, 곱해주면 마이너스 3, 더해주면 9, 1 곱하기 9는 9니까 더해주면 딱 0이 되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이 몫이 뭐냐면 지금 이제 3차식이 됐잖아요. 즉 3차식 x세제곱 플러스 너무 이쪽이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또 얼마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느냐를 한 번 더 이제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여기서는 이게 지금 이제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그리고 3도 안 되고요. 3도 안 돼. 거기까지 해도 다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짜증나지.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자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7 플러스 9 플러스 9 플러스 9가 돼서 마이너스 27 플러스 27이 되니까 딱 0이 된단 말이에요. 어휴 간신히 찾았다. 그러면은 자 x가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건 이번엔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제 또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해볼 수가 있어. 자, 어떤 숫자로 조립제법을 할지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x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0이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3 쓰고요. 1 내려가고 마이너스 3 더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해주면 플러스 6 더해주면 3이고 마지막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더해주면 딱 0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정도면은 얘는 뭐 크게 문제 안 되잖아요. 2차식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를 정리해 보면은 주어진 지금 4차식 fx라고 했을 때 이게 x-1과 1 넣었을 때 0되고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0 되니까 x-1 곱하기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고 거기다 곱하기 요식이에요. 요식. 2차식이 몫으로 남았는데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추가로 해주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게 생겼네요. 3 곱하기 그리고 좀 헷갈리면은 애매하면은 한번 판별식 잠깐 써보면은 짝수 요 x 앞에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로 해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요 방정식에선 허근을 가지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허근을 가지면은 근해 공식 써야죠. 그래서 얘는 근해 공식을 써보면은 근해 공식에서도 짝수 공식이 있었지. 그거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즉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였어요. b제곱이 여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c 3이 되니까 여기서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결론은 자 힘들게 왔는데 4차 방정식이니까 4개 근을 가져야 되는데 실근 2개가 나왔지? x 이퀄 1과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4개가 요 4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요렇게 방정식을 푸는 거는 훨씬 쉬워.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프 그리려면 이제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는 이제 미분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 식으로 푸는 거는 그래도 인수분해라든지 이런 조립제법을 이용하면은 그래도 고차 방정식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꼭 수학학원 가져오면은 바로 이제 함수로 들어갈 거예요. 부등식은 조금 나중에 같이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았어요.